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 핵 이슈를 풀기 위한 두 가지 와일드카드는 북한과 미국 최고 지도자의 마음이고 남북 대화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할 뜻이 있다면 억류한 미국인을 석방하거나 핵 테스트 중단 발표를 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최순실과 롯데 회장 1심 판결 결과를 미국 언론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케이스와 비교해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과 CIA, FBI 국장 등 모든 정보수장들이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가 올해 선거에 개입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의 조작이고 가짜뉴스라고 말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사임한 백악관 비서관 스캔들을 하원이 조사합니다. FBI가 지난해 이미 그의 신원조회 결과를 백악관에 통보했는데 백악관이 그를 계속 고용해 국가에 위험을 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변호사가 선거 직전 TV에 출연해 대통령과의 관계를 폭로하려던 성인 배우에게 13만 달러를 줬다고 시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돈 줬다는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던 이 변호사는 이번에는 그 돈은 자신의 돈으로 줬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들이 뉴욕의 171에이커의 개인 사격장을 만들어 주민들이 전쟁터에 사는 것 같다고 불만합니다. 7개월 동안 11마일을 걸어서 출퇴근하던 싱글 아빠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스토리는 끝부분에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당연히 평창 올림픽 소식, 미국이야 미국의 입장에서 또 메달을 더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전하고 너무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그 남북 이슈에 대해서는 수많은 언론이 여전히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고 보도하는데 키워드는 딱 몇 가지입니다. 우선 이제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남북 대화, 그리고 그것이 북한과 미국의 대화로 이어질 것인가. 아주 그 예민하신 분들은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북미 대화 이런 것도 미북 대화로 바꿔서 불러야지 된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냥 평범하게 흔히 해오던 대로 하겠습니다. 북미 대화, 그리고 김여정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또 하나는 어제는 월스트리트저널 그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지적을 했고 오늘은 그 뉴욕타임스가 이번에 결국 그 승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들어가고요. 키워드인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사설과 또 하나 워싱턴과 서울에서 기자가 각각 써서 이제 그 데스크에서 그 잘 편집을 했겠죠. 그 두 가지 뉴스를 보면은 대강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뉴욕타임스 사설을 보면은 다른 언론 가운데서 보수적인 언론 가운데서 사설을 썼으면 제가 같이 전해드릴 텐데 그런 기회는 못 가졌고요. 그러나 이제 이 사설이 무슨 진보적인 시각에서 썼다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이 남북 문제를 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깊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제목 자체가 북한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 평화의 기회를 주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그 북한이 그 성공적인 외교를 하고 갔을 때 그러나 세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의문을 갖고 있는데 남한과 북한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가? 핵무기와 관련해서 정말로 심각한 진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가라고 그 전제를 해놓고요. 길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김정은이 일단 논란 그 결정을 했다는 거죠. 가장 믿는 특사잖아요. 동생 그 김여정을 보냈고 개인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를 했고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짧은 기간 동안 4번이나 그 만났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그 관계자들은 북한이 뭔가 미국과 그 사이를 떼놓으려고 하고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고 이거 참 그 이간질하는 건데 걱정을 그렇게 많이 그 하고 있지만 뉴욕타임스 사설은 적어도 그
남북 그 접촉이 주는 좋은 점이 있다면 서울이 직접 대화 채널을 통해서 평양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왜 미국이 그런 일을 하는지를 북한에 설명을 해서 오해를 피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오해는 군사 충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하면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한 월요일 날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미국 언론은 라이벌이면서도 상대 언론사에서 중요한 것을 잘 보도를 하면 항상 그 인용을 해서 또 써줍니다. 그래서 대화 그 준비가 돼 있다. 이 대화 준비도 원래 처음에는 그 조건 없는 대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와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뭐 국무부 등에서 브리핑할 때 보니까 예비 대화라고 앞에 예비자를 좀 그 붙였어요. 좀 뻘쭘하겠죠. 미국도 지금까지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이 북한과 이런 얘기를 하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로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예비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 동시에 당연히 강한 제재 유지를 하면서도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지금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같은 의견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전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MBC 기자가 서울에 갔었을 때 인터뷰에서 했잖아요.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를 해야지 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너무 양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렉스 틸러슨 그 국무장관이 얘기했을 때는 시간 낭비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뜻이겠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화할 뜻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쨌든 지금 미국 행정부는 오랜 동안 그 북한을 적대국으로 하면서 올림픽 참여조차도 불과 뭐 열리기 한 달 전까지 미국이 가야지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특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최근 들어서 아주 최고로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표현들을 해왔는데, 지구상에서 최대의 폭제 정권이다 등등. 그리고 펜스 부통령이 미스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여정과 악수하거나 웃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남북 선수들이 공동 입장을 할 때 설 수는 있었다. 이게 이제 그 뉴욕타임스로는 써는 아쉬웠는가 봅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비난받을 나라라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지도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래도 지도자들이라면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지 된다. 마이크 펜스가 직접 그 미스 김에게 미국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전했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CNN이 얘기를 했었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한국 정부도 미국 측에 김여정도 마이크 펜스와 말하고 싶지 않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아마 그랬다면 뭐 가지고 갔었던 그 방문 그 뭐 티켓이래네요. 그 친서 이런 것도 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요? 미국과 북한이 직접 접촉을 한다면, 북한이 한국이 그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는 건가? 이런 정말로 김정은은 핵 문제를 풀기를 원하나? 이게 이제 와일드카드 넘버 1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강한 제재만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효율적으로 국제적으로 그 제재를 하는 지원을 받아왔는데, 정말 지금 진지하게 북한과 협상을 할 뜻이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와일드카드 넘버 2. 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결과가 남북 대화, 이제 미국에 앞서서 먼저 접촉을 하니까요, 거기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는 정말 특별한 그 부담도 있고, 하지만 특히 이제 그 핵 프로그램 같은 것이 너무나 지금 미국에 굉장한 그 위협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미국과 또 한국과 핵 문제에 관해서 정말로 좀 진지한 대화를 하려고, 문제를 풀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억류된 미국인 다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3명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일단 지금 11월 뭐 29일부터 안 했던가요? 그 당시에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핵미사일 테스트를 중단한다는 그 발표도 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진지한 대화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게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사설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그 대화의 문을 연 그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다. 이번에 이것은 이런 다른 기사도 썼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균열을 그 피하고 싶어 하죠. 한국과. 사실은 한국이 저기 뒤에 처져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서 미국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진 거예요. 당사국이잖아요. 당사국이 대화하겠다는데 세계에 대놓고 대화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대화라고 미국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부통령이 올림픽에 참석한 뒤에 미국 행정부가 했었던 계산이 완전히 그 뒤집힌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뒤에 참 한국 과 그 북한 사이의 외교 채널이 이렇게 그 쉽게 그 가동될 수 있을지 미국 측에서 계산을 못했다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계속 그 백악관이 북한과의 미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것부터 해야지 된다. 북한 측으로 볼 때 양보죠. 그 양보부터 해야지 된다.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양보를 할 수가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1차적인 목적은 미국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생존, 나중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인데 뭐 미국이 그 보장을 해주지 않는데 우리가 핵을 어떻게 포기하느냐. 그러니 그런 그 꿈은 꾸지 말아라라고 미국 내부에서도 행정부에 많은 지적을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핵을 먼저 포기해야지 우린 대화를 할 수 있다 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접촉을 하기로 그 결심을 했기 때문에 결심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은 한국의 큰 승리다. 첫 번째는 한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도 승리입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좋은 남북 대화가 결국은 이제 좋은 평화,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도 다 좋은 길을 닦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 그 발언을 신중하게 한다. 대화의 길은 열었지만 full-fledged 대화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화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 대화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예비 대화든 그냥 대화든 고양이가 검던 희던 무슨 상관입니까? 쥐만 잡으면 되지. 미국은 북한이 양보하지 않으면 대화 시작이 없다고 계속 반복했다는 것을 뉴욕타임스도 한 번의 기사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네요. 아직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취소됐다는 말도 없고 또다시 연기하겠다는 말도 없고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지 되는 거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또 하나 마음을 자주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그 접근을 할지. 왜냐하면 뭐 틸러슨 같은 사람은 대화하셔야 됩니다. 뭐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군사 옵션을 지금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는지 어느 정도 알아서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펜스 부통령이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의 마음은 남북 대화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서울은 어제까지 발표하지 않았었고 사실은 펜스 부통령이 떠날 때 이미 이제 워싱턴과 서울이 어느 정도는 합의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에게 공군기 2호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걸 이제 미리 쫙 이제 흘린 거죠. 미국에 와서 대대적인 발표를 하기 전에 북한과 대화를 어떤 형태로든 그 미국이 하는 것을 승인을 하고 미국까지 한다면 그것은 당근 주는 거잖아요. 지금 뭐 채찍은 계속 주고 있으니까요. 경제 제재는 아무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북한이 11월 29일 맞군요. 그 이후에 미사일 테스트를 하지 않았는데 이 대화가
그 시작되고 나서도 정말로 그 갭이 크기는 크겠지만 뭐 크기는 크겠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우리 핵 가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제재 같은 것도 풀어달라. 그 대신에 이제 추가로 핵 개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제 미국의 뭐 CIA, FBI 국가정보국장 등등에서 5명의 정보국 그 최고 헤드들이 나와서 상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 가운데서 북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다 듣지 못해서요. 나중에 이제 또 체크업을 해보니까 그런 말도 했더군요. 이제 국가정보국장 댄 코츠가 북한이 핵을 그 개발하고 하는 것은 우선은 뭐 미국을 겨냥한 거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한반도가 통일됐었을 때 그것을 활용을 해서 힘을 쓰려고 하는 그 목적도 있다는 게 어제 그 미국의 그 정보국장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은 첫 번째는 정권 유지가 그 본인에게는 최대의 목표일 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한국에서 많은 그 보수가 걱정을 하고 계시는 한반도가 통일됐었을 때 뭐 적화 통일이죠 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그 적화 통일을 할 때 핵을 사용하려는 뜻도 있다 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점입니다. 한국도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까지는 일단 그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미국 정보국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뭐 그 핵 뭐 통일되면 우리 거잖아. 이렇게 좋게만 순진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의 지도자고 국가 지도자의 넘버원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주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핵을 개발해서 그 핵을 미국으로부터 이제 그 공격당하지 않은 억제력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을 테고 공격한다는 위협용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는 이제 한반도가 통일됐었을 때 북한이 우위에 있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이것까지도 다 뭐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이브할 수가 없는 거죠. 수십 년간을 떨어져서 살아온 민족이니까요. 최순실 뭐 1심 결과는 9시 30분경에 미국에서도 돈과 관련된 재미있고 의미 있는 기사 있거든요. 묶어서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는 어제 그 무소속과 그 민주당 그 상원의원이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저희가요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대통령이 자꾸만 그런 뉴스를 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또 대통령이 말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보위원장께서 대통령에게 좀 어떤 말을 좀 해서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지금 위험한 처지라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거든요. 저희 뉴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뉴스 명명백백하게 백악관에서 나오는 뉴스가 가짜 뉴스인데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고 하고 팍스가 가짜 뉴스라고 하고 어떤 때는 팍스가 먼저 하고 대통령이 나중에 어떤 때는 대통령이 먼저 팍스가 나중에 심지어 어제는 뭐 션 해니티는요 또 아주 정말로 듣도 보지도 못한 음모론을 하나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뉴스가 가짜 뉴스래요. 정말 뉴스하기 힘들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미국 그 뉴스를 보면은요, 텔레비전 뉴스, 특히 그 케이블 뉴스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강조하는 게 다릅니다. 팍스 뉴스는 그 수잔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었고 뭐 나중에 대사도 했고 한 그 수잔 라이스의 이메일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이런 얘기고 그밖에 이제 CNN을 비롯한 대부분의 뉴스들은 지금 그 백악관이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당히요. 그래서 또 백악관이 여러 번 그 거짓말을 한 것이 또 드러났고 뭐 뉴욕타임 아니죠.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한 어떤 그 백악관 관계자를 보니까 물론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에서 진실과 투명성을 그 기대하기라는 그게 이제 미국의 가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백악관에는 진실과 투명성의 DNA는 없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는데 백악관 내부에서도 지금 그 비서실장에 대한 반발이 많은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그 문화와 이 여러 가지 그 남녀 관계가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이 백악관의 비서관이었던 라폴터라는 사람이 전 그 부인 2명에게 그 폭행을 했고 뭐 말로나 신체적으로나 그것도 심각하게 그리고 전 여자친구에게도 그리고 백악관에서 사귀던 지금 여자친구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공보국장이잖아요. 호프 힉스. 그 전에 백악관에서 어떤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 그 여자친구가 백악관에도 이 사람 너무 폭력적이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동안 계속 비서관을 하고 아주 그 중요한 일을 대통령을 날마다 접하면서 했고 그리고 이제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제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제 그 미국의 그 FBI 국장 등이 상원 정보위원회에 나와서 얘기하기 전에 상원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짓을 얘기를 할까요? 글쎄요. 네. 그래서 어쨌든 FBI가 이 라폴터라는 사람 신원조회를 다 끝냈다는 겁니다. 7월 달에 지난해 7월 달에 예비 신원조회를 다 끝내서 보냈고 11월 달에 또 보냈고 올해 1월 달에도 또 보냈고 하는데 7월 달에 이미 보낸 그 결과에 이 사람이 가정폭력 이런 것이 있으니까 뭐 그런 조사 결과를 다 이제 보낸 거죠.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아직까지 그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고 저도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일 때문에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백악관의 발표를 그대로 저도 전해드렸으니까 오히려 백악관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저도 가짜뉴스를 본의 아니게 전하게 된 셈인데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7월 달에 이미 그 가정폭력 이런 것을 다 그 백악관에 내보냈는데 그런데도 계속 고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임하는 그날까지도 지난주에 사임을 했는데 사진 다 나오고 하니까요. 막 시꺼멓게 멍들고 전 그 부인이. 그러니까는 사임을 하긴 했는데 사임하는 그날까지도 부비서실장으로 승격하려고 했었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비서실장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하고 방어하고 뭐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신문에 나올 때까지 몰랐다고 하고 신원조회 안 끝났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FBI가 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세라 허캅이 백악관의 대변인도 계속 그제까지도 그랬어요. 우리 아직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는 기자들이 또 물어봤죠. 신원조회가 끝났다고 지금 FBI 국장이 하지 않느냐 했더니 FBI 신원조회는 끝나서 백악관에 도착하기는 했는데 백악관 내부에서 그 과정이 있어서 완결되지가 않았다. 그럼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금 6개월 이상을 그거를 못했다는 거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사이에 대통령이 그 사람이 결백하다고 하지 않느냐. 어떤 건 사실이고 어떤 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주장만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고 이렇게 트윗도 하고 직접 목소리로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그럼 내가 거짓말장이란 말이냐. 대통령이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또 백악관의 선임 고문이라는 그 켈리언 코네이 여성은 텔레비전에 출연을 해서 지금 백악관에서도 또 그 남자와 연애하고 있다는 그 호프 힉스가 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신임하는 젊은 여성이요. 있다는데 그 걱정 안 되냐 했더니 호프 힉스는 너무 강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또 이 사람한테 폭력을 당한 첫 번째 부인이 너무 큰 충격이다. 우리는 그럼 모자라서 강하지 않아서 폭력의 피해자가 됐냐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 하고 또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쓰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FBI에서 이 사람이 가정폭력 전과가 있고 경찰에 신고도 했고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다 하는 것을 다 줬는데도 대통령 옆에서 접근을 하게 했는가. 이것은 국가안보인 겁니다. 왜냐면요. 누군가가 이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이 사람의 약점을 알고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 약점을 쥐고 흔들면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고 날마다 중요한 것을 브리핑하고 연설문도 쓰는 라폴터라는 그 비서관이 뭔가 국가의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알면서도 혹은 몰랐으면 그런 인식조차 없이 지금 백악관에서 계속 이 문제가 돌아갔다 해서 비서실장에게 이 책임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존 켈리 비서실장은 절대로 본인의 실수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아직까지는 안 한 사람입니다. 정말 거짓으로 남을 다른 흑인 하원 의원을 깡통이 요란하다는 둥 이렇게 비난을 하고 거짓으로요. 그렇게 비난을 하고 나서도 한 번도 그 잘못했다고 안 하고 그리고 언론도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 사람은 사성 장군이기 때문에 또 본인도 아들도 숨졌어요. 전쟁터에서 미국에 희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까지는 존중을 해왔지만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특히 뭐 백악관의 여성들도 있으니까는요. 이 신뢰를 조금 잃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존 켈리 비서실장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한대요. 지금도 공보국 책임이다. 왜냐하면 이 남자랑 지금 현재 그 연애 중인 그 호프 힉스라는 대통령이 신임하고 좋아하는 공보국장이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대강이 이렇게 덮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책임이다 하는 게 이제까지의 백악관의 비서실장의 이제 기본적인 태도였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 사람이 가정폭력을 알았는가 이런 것은 분명히 지금 그 거짓말 몰랐었다 여태까지 몰랐다 뭐 데일리 메일에 지난주에 나온 거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 FBI가 그런 거짓말 했겠어요. 상원에서 백악관에 보냈다는데 신원증명서를 조회를 해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걱정이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하원에서 조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처음에 판단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고 사과를 하고 지나갔으면 지나갔을 수도 있었던 것을 계속 대통령, 비서실장, 대변인이 다 타임라인을 거짓말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원에서 조사가 들어갔고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언론이 크게 보도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팍스 언론은 뭐 별로 보도하지 않아요. 반면에 수잔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근무 마지막 날 자기 이메일을 자기 어카운트로 저도 일하다 보면 그런 일 많이 하거든요. 이거 내가 보고 싶다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사 같은 것도 내 이메일에서 내 이메일로 보내놓고 수잔 라이스가 보낸 것은 지금 공화당의 린지 그레암 의원을 포함해서 또 다른 한 명이 이거 조사해야지 된다 내놔라 하는 것인데 뭐냐면요. 수잔 라이스가 임기 마지막 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 누군가요? 그 당시에 그 법무부 그 부장관 또 누구죠? 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그 해고된 그 셜리 H 러시아 이 사건 계속 중요하다 이렇게 그 충고하고 뭐 직언하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역시 쫓겨난 그 제임스 코미 FBI 국장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관한 것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내용을 이 수잔 라이스가 그 만나고 나서 그 마지막 날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2주일 전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관련자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뭔가가 얘기한 거 적혀 있고 하는 그런 서류겠죠. 그런 것들을 수잔 라이스가 이제 떠나지만 그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뭘 보낸 것이냐고 이걸 조사를 해야지 된다는 것인데 오늘 그 수잔 라이스의 변호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 미팅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 관해 뭐 그런 뭐 연관설이라든가 특히 이제 그 영국의 그 정보원 출신의 그 스틸 그 사람이 만들었던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그런 서류 처리요. 그 다시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날 얘기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건 어제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 오바마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미국 정보국장들이 지금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나는 빠지는 게 좋겠다. 백악관은 알고는 있대. 이 관련해서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는 이 조사 자체에서는 빠져야지 된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지 된다 하고 뭐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이 여러 가지 그 상황상 여기서 자체에서 지시라던가 이런 것에선 빠지겠다. 그 당시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인데 그런데 왜 이것을 본인의 이메일로 보냈느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그것을 기록을 지워버릴까 봐요. 없애버릴까 봐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수잔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에 그 미국 그 FBI 국장도 이거 위험하네 하면서 메모를 남기고 친구에게 보내고 한 것과 뭐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짧게 전해드릴게요. 어제 미국의 모든 그 정보국장들이 올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러시아가 개입을 할 것으로 활동한다. 2016년 이후에 계속 지금 그 활동이 해킹 활동 같은 것들이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Yes, we have seen Russian activity and intentions to have an impact on the next election cycle here. I agree with Director Pompeo's assessment about 처음이 이제 the CIA likelihood of the 국장이었고요. 모든 정보국장 2018 똑같이 얘기합니다. occurrence as well. This is not going to change or stop. Yes, it is not going to change, nor is it going to stop. We have not seen any evidence of any significant change from last year. I agree with Director Pompeo. As do I. 네, 전부 동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CIA 국장과 2016년도에 러시아가 그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고 그 활동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변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올해도 선거에 개입을 할 것이다. There should be no doubt that Russia perceived that its past efforts as successful. 네, 지난번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그건 별개죠.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이름이라든가 데이터 같은 것도 훔쳐갔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은 그거 아니다. 그런 일 없다. 민주당의 가짜 선전이다. For 11 months, they've had this phony cloud over this administration, over our government, and it has hurt our government. It does hurt our government. It's a Democrat hoax. 네, 그러자 무소속인 그 앵거스 킹이 상원 정보위원장에게 대통령에게 제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조치를 해야지 되는데 지역구 주민들이 대통령 말을 믿고 가짜 뉴스라고 하고 안 믿어요. 호소합니다. I just wish you all could persuade the president we cannot confront this threat, which is a serious one, with a whole of government response when the leader of the government continues to deny that it exists. 전체적인 그 정부가 다 힘을 합쳐서 이것을 막아야지 되는데 그런 현재 계속되고 있는 위협을 대통령이 없다고 할 때 참 일하기 힘듭니다. 또 민주당의 마크 워너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nconveniently continues to deny the threat posed by Russia. He didn't increase sanctions on Russia when he had a chance to do so. He hasn't even tweeted a single concern.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트윗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한다던가 조치도 취하지 않고 러시아 개입이 없었다고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본인이 당선되는데 아무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연관을 지을 수도 있고 센시티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국가 위협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그 대통령이 아니라고 또 하잖아요. 또 그러면 또 팍스 같은 데서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그거 아니다. 민주당의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요. 팍스의 그 션 해니티가 그 참 많은 뭐죠? 그 음모론을 펼쳐요. 제일 먼저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 스텝이 숨졌을 때 이거 다 음모다. 그가 그 이메일을 위킬릭스에 주려고 하니까 살해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 어제는요.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해드렸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의 그 초상화가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이제 전직 그 대통령 부부의 초상화로서 딱 공개가 됐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의 초상화가 좀 달라요. 이제 두 사람 다 그 흑인이 그렸고요. 푸른 전부 잎사귀 속에서 세 가지 꽃이라는데 전 두 가지밖에 모르겠어요. 하나는 들어도 이름 못 외우겠어요. 국화와 제스민이 있었고 그 안에 나무 의자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그 초상화예요. 그런데 션 해니티가 그 초상화에 남자의 정자세포가 숨겨져 있다. 이런 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웹사이트에 딱 걸어놨어요. 그러다가
이건 좀 심했다 싶었는지 나중에 이 사람도 절대로 사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후에 내리면서 내 스텝이 내 허락 없이 이런 것을 그것을 걸어놨는데 그것은 나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서 내렸다. 이게 션 해니티의 또 다른 새로운 기상천외한 음모론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내용 전후좌우 사정이야 다 아실 테고요. 최순실 어제 20년 1심에서 선고를 받았고 180억 원, 1,700만 달러 벌금형 받았습니다. 부패 스캔들 등등과 다 탄핵까지 가게 하고 그랬잖아요. 나라 전체를 정말 대굴대굴 굴렸었던 최순실 항소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의 많은 언론들 워싱턴 포스트부터 기타 등등 최순실의 아버지가 누구였고 박근혜 대통령과 그런 사이였는데 그 자리에 또 딸이 들어가서 등등 한국의 많은 50군데 기업으로부터 얼마를 받아서 그 밖에도 대통령의 옷부터 국제정책 연설까지 통일은 대박이라는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했었다. 검찰은 원래 25년 구형했었고 1억 900만 달러 벌금 내게 하기를 원했었는데 어쨌든 항소는 했는데 감정 표출하지 않았고 어제 조용히 나갔다고 하죠. 또 그에 비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5대 재벌이잖아요. 롯데가 2년 반 하고 법정 구속됐잖아요. 바로 이제 갔는데 700만 달러 줬다 이런 얘기고 예상 밖이라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왜냐하면 바로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액수도 많고 여러 가지 걸린 것도 더 많은데 결국은 집행유예로 나오게 됐으니까요. 2심에서 그리고 이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같은 경우 6년에 92,000달러 벌금형인데 뇌물에 대해서도 본인이 또 아니라고 하면서 항소한다고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뇌물, 직권남용 등등 본인 결백하다고 하고 재판에 지금 출석하지 않고 정치 보복의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미국 언론이 전부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 지금 미국에서 돈과 연관되자면 아직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많잖아요. 대통령쯤 되면. 그리고 그 이전부터 마이클 코엔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오랫동안 변호를 했었던 변호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하기 일주일 전인가 어떤 성인 영화 배우 지금 이 여자 영화 배우 라스베가스 투어하고 있어요. 스트립쇼 투어하고 있는데 그 여성이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폭로하려고 했었을 때 선거 일주일 전인가 그랬어요. 13만 달러를 줬다. 그것도 페이퍼 컴퍼니를 델라웨어에 설립을 해서 했더니 마이클 코엔이 그런 일 없다고 가짜뉴스라고 막 팔팔 뛰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제 또 대통령이 가짜뉴스라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할 수 없이 증거가 드러내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13만 달러 줬다. 그런데 그거 내 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돈으로 왜 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아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13만 달러를 본인에게 돌려줬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끝내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시각이 참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팍스뉴스의 에드 헨리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코엔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대통령의 변호사와 코엔이 나한테 말했는데 그 여자가 거짓말을 말해도 대통령에게 후보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내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돈을 줬다 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MSNBC의 브라이언 윌리엄스 앵커가 법 전문가 여자예요. 이분은 질 와인뱅스에게 물어봤더니 왜 이게 중요한가 하니까 결국은 돈을 줬다는 건 뭔가를 그 여자가 뭐가 됐던 남녀 관계가 됐던 러시아 관계가 됐던 심각한 내용을 트럼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의 돈을 썼어도 이건 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캠페인을 돕고 있었고 그렇다면 돈을 쓴 것을 이 사람은 트럼프 돈은 아니라고 했어요. 캠페인 돈도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그런 돈을 지급을 했었을 때는 선거위원회에 보고를 해야지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이다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은 그냥 짧게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뭐 총기 문화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부자들이 사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그 지금 대통령의 아들들이 사냥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뉴욕에 171에이커의 개인 사격장 같은 것을 만들었답니다. 2013년도에 살 때도 문제가 조금 많긴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 회사 간판 걸어놓고 레더힐 뭐 프리저브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고 사격을 하는데 디어 헌팅 그 라이플 같은 소리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아주 익숙해졌는데 정말 귀청이 터질 것 같고 타겟 연습을 하고 뭐 전쟁터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괜찮은데 나중에 여름철이 되면은 주말마다 굉장히 아주 심하게 그곳에서 사격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내용들 오늘 AP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7개월 동안을 11마일이면 딱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걸어서 회사 UPS에 출근을 한 트렌튼 루이스라는 젊은 아빠예요. 14개월 된 아이가 있는 이 아빠가 있었습니다. 알칸소 리틀락에서 UPS에 근무를 했는데 21살 굉장히 그 자존심이 강해서 아침에 그 텔레비전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떤 여자 동료가 알고 $2,000를 모아서 이 사람에게 중고차를 사주고 그리고는 그 여자 동료의 남편이 고쳐주고요. 해서 이 어린 아빠가 젊은 아빠가 제일 먼저 이 차를 타고 한 일은 어린 아들을 태워서 점심 먹는 일이었답니다. 오늘의 미국 강혜신이었습니다.